네, 이어서 기대 이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기부여에서 이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빅터 브룸의 기대 이론입니다. 물론 이제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많은 증거들이 이 이론을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 이론은 이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의 강도는 이제 주어진 결과와 그 결과의 매력에 대한 우리의 기대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은 자신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또 그 성과는 조직에 부여하는 어떤 임금 인상이나 같은 이런 보상 또는 내적인 보상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이 보상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더 많은 노력을 쏟을 그런 동기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세 가지 관계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노력과 성과의 관계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의 노력을 쏟았을 때 그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확률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러면 노력을 쏟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과와 보상 관계입니다. 특정 수준의 성과를 내는 것이 바라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그 개인의 믿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과를 내도 아무런 뭐 보상이 없을 거다 라고 인식이 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보상과 개인 목표의 관계인데요. 이게 뭐냐면 조직의 어떤 그 보상 있잖아요. 그것이 개인의 목표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그 정도, 그리고 그러한 잠재적 보상이 개인에게 지닌 매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나는 굉장히 돈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냥 보상이 뭐 예를 들면 인정만 해주는 뭐 이런 만의 보상이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보상이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또는 내가 추구하는 그 목표와 관계를 가졌을 때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대 이론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예가 이제 그 증권, 주식 애널리스트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식의 어떤 그 미래 가격을 예상하는 노력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뭐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유지하거나, 이들의 그 조언에 따라서 직업을 유지할 수도 있고 해고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인 주식시장에서는 뭐 오르는 주식만큼 또 내리는 주식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매도 의견을 좀 잘 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기대로는 이 행동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제시를 하는데요. 한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매도 의견을 내는 분석가는 예측이 맞았을 때 얻을 이익과 또 회사의 분노를 사는 위험을 저울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위험이 있을까요? 적인 어떤 그 비난을 받거나 뭐 낙인 찍기 또는 뭐 정보 제공을 제외받는다든지 이런 좀 불이익 등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낼 때는 이런 희생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회사들이 이제 들이 이제 뭐 투자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주식이 추천된다라는 그 사실을 좋아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구조에 의하면 이제 매수 의견이 매도 의견보다 많을 거라는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기대 이론이 실제로 좀 효과가 있을까요? 뭐 몇몇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이론이 제한된 효용성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개인들이 노력 성과 그리고 성과와 보상 관계를 확실히 볼 수 있을 때만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이러한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이론이 좀 너무 이상적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직에서 이제 나이, 뭐 노력, 기술, 뭐 직무 난이도 이러한 같은 요소들 이런 것들보다 성과에 기반을 둔 보상을 좀 제공했다라고 하면 기대 이론이 좀 더 유효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이 이론이 여러 가지 이제 좀 비난도 받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은 이 이론을 통해서 많은 수의 그 직업인들, 이 직장인들이 직무에 왜 노력을 쏟지 않을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이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직무 몰입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그 완전히 막 거기에 푹 빠져들어가지고 주변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이런 것도 모르고 뭐 예를 들면 막 퇴근 시간도 훌쩍 넘겼는데도 막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나? 막 이렇게 완전히 몰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아주 높은 수준의 이제 직무 몰입의 그 모습인데요. 이 직무 몰입은 그 업무 수행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그 직원의 물리적, 인지적, 또 정신적 에너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들, 뭐 학자들은 이제 직무 몰입을 유도하는 데 이제 관심이 있죠.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하니까요. 그리고 단순히 뭐 업무를 좋아하거나 흥미를 느끼는 것보다는 더 깊은 요인들이 성과로 이어진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 연구자들은 이제 몰입의 이러한 깊은 어떤 수준을 좀 측정하고자 하죠. 예. 그래서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직원 몰입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 한 30년 동안 이제 갤럽에서 그 수백만 명의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몰입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에는 어떤 그 정도를 좀 연구를 해봤는데, 결과를 봤더니 이 평균적인 조직에 비해서 성공적인 조직의 그 몰입도가 높은 직원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몰입도가 높은 직원이 많은 집단이 생산성도 높고 또 안전사고도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이직률도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적인 연구들 역시 긍정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한 연구에서 보면은 이 몰입의 이 4단계가 이제 업무 수행 능력이나 조직 시민 행동과 연관이 있다라는 걸 뭐 밝힌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이는 것이 뭘까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직원이 업무에 몰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는 그 정도인 거죠. 특히 이제 이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의 특징이 또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 의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요인은 이제 개인의 어떤 가치관, 또 조직의 가치관이 일치할 때, 우리 앞에서 전에 PO fit 기억나세요? Person Organization Fit. 이런 것들이 일치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직원들한테 어떤 사명감을 더 느끼게 하는 리더십, 이런 것도 직원들의 어떤 몰입도를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 최근에 동기부여 이론의 통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만약에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뭐 이게 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고 이렇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필요로 하게 된 거고요. 또 그 이론들 사이에는 또 상호 보완적인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개인의 그 노력, 이것들은 개인의 성과로 이어지고 또 조직의 보상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조직의 보상은 다시 개인의 목표를 또 만드는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그 개인의 노력은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 어떤 그 아까 전에 이제 개인의 그 목표가 또 수립되면 이 개인의 목표가 또 목표 지향적 행동에 또 영향을 주고, 또 이 목표 지향적 행동이 또 개인의 노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노력이 또 개인의 성과로 연결이 되려면 개인의 또 능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객관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이 또 받쳐졌을 때 그 개인의 노력이 개인의 성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또 개인의 성과가 또 조직의 보상으로 또 연결이 되려면 또 명확한 어떤 성과 평가의 기준, 또 공정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면서, 또 동시에 아까 reinforcement theory도 말씀드렸는데 개인의 성과가 조직의 보상으로 연결되려면 또 그런 강화라는 그런 측면이 또 같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조직의 보상은 또 공정성에 대한 비교, 또 조직 정의, 이것과 또 연결이 돼 있고요. 또 조직의 보상에서 또 개인의 목표로 또 넘어갈 때는 어떤 지배적인 욕구가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노력이 또 개인의 목표로 연결될 때는 또 높은 성취 욕구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직무 설계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론들이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인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그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이제 예측력에서 이제 편차를 좀 보인다라는 것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죠. 매슬로우의 단계들, 또 두 요인 이론, 또 맥클랜드의 욕구 이론, 이런 것들은 이제 욕구에 좀 차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 자기결정 이론, 또 그 외의 이론들은 또 나름의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목표 설정 이론은 또 도움이 되지만은 또 결근, 이직률, 직무 만족도를 좀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약점이 있고요. 자기 효능 이론은 또 개인적 동기부여에 대한 이해를 좀 넓혀주기도 했죠. 강화 이론은 또 도움이 되지만은 또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이직 의도 같은 것 좀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공정성 이론은 조직 내 정의에 대한 연구에 불을
있죠. 그러면서 또 기대 이론은 또 도움이 되지만은 직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제약을 별로 겪지 않는 상황을 가정했다라는 측면 때문에 어떤 적용 범위에 있어서 제약이 많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또 직무 몰입은 직원의 헌신을 설명하는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합쳤을 때 이 이론들은 직장에서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자들, 우리 또 리더분들한테 좀 드릴 수 있는 시사점들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외적인 보상이 강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능력과 관계에 대한 정보를 좀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으로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명확하고 어려운 목표들은 대부분의 경우, 또 많은 경우에 더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업무의 양과 질, 그리고 노력의 지속성, 결근, 게으름, 사고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강화 이론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산성, 또 만족도, 결근, 이직률을 이해를 하면요.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려면 공정성 이론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이론은 이제 직원의 생산성, 결근, 이직률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